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면서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맑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지금까지 지속되며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저는 제 역할을 다 해야겠죠. 과연 금요일의 마무리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장에서는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를 보이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미국은 S&P 500 지수는 0.45% 하락, 나스닥 지수가 1.6% 하락, 다우 지수가 0.05% 상승 개장을 했습니다. 미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며 출발을 했는데 비트코인 시장의 경우 지지선으로 알려졌던 11,3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11,100달러 그리고 1,500달러 이하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경우 5분간 3.01% 하락을 하며 현재 1,221.93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10,000달러 이하로 하락 시 엄청난 규모의 덤핑이 올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인데스크 측은 비트코인의 하락 요인이 무엇일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하락 3대 요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코인데스크가 비트코인 가격이 11,000달러 밑으로 하락한 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의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분석을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전통 금융시장 약세 흐름의 동조화와 두 번째로는 디파이 초기 투자자들의 이탈이 본격화되었다. 이더리움 가격 하락에 따른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다. 세 번째로는 채굴 업자들의 비트코인 매도세, 채굴된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량 소폭 증가와 이로 인한 매도 압력 증가라고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말이 안 되는 내용도 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3년 정도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딱히 큰 이유가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분들 그리고 선물 거래하는 분들은 조금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상 지금의 가격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오겠죠. 어차피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하락을 하면 신경이야 당연히 쓰이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신경이 쓰인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디파이일 텐데요. 이 디파이 코인 중 출시 5분 만에 4,000달러에서 5달러까지 하락한 코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핫도그라고 하는데요. 이름부터 냄새가 나지 않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밈코인 핫도그가 출시 5분 만에 4,000달러에서 5달러로 하락을 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 테마 디파이 프로젝트 핫도그는 5분 만에 4,000달러에서 5달러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수익성이 높은 음식파이 밈 프로젝트인 핫도그가 출시 몇 시간 만에 추락해 불태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 복제된 디파이 프로토콜인 핫도그는 유동성 공급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최대 100만 APY까지 미친 수익률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밑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높은 이자율을 보이며 요즘 같은 시대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디파이에서 스캠 프로젝트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기꾼들은 어디 가든 있는 것 같죠. 디파이 시장을 보면 마치 2017년 말 암호화폐 시장이 떠오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는 만큼 디파이 시장도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정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 초기 시장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셨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의 CEO 장펑자오 CG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 속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죽지 않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의 CEO 장펑자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죽지 않았다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9월 12,000달러 선 부근에서 시작한 이후 오늘 급격한 조정을 겪으면서 현재 11,000달러 아래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급격한 하락 중 암호화폐 거래소 1위와 2위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지연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인출하거나 다른 주소로 보내는 것에 있어서 지연 현상을 겪었다고 하는데 바이낸스의 경우도
정도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어려움에 직면했었다고 하네요. 코인베이스는 약 30분, 바이낸스는 꽤 오래 지속된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시스템 장애도 덤핑에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건 이후 CJ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담담함을 트위터에 호소한 것이죠. 참 요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말썽인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 스테이블 코인 바로 USDT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추가 발행 소식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억 USDT가 추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트론 네트워크에서 추가 발행을 한 것인데 2.5억 개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발행을 하며 다시 한번 시가총액 3위에 올라왔는데, 이러한 추가 발행이 가격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CBDC에 관한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미국, 그리고 어제는 우리나라 한국은행까지 실제적인 연구와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2년 전까지 CBDC를 정식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은 2022년 전까지 CBDC를 정식 도입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브라질 중앙은행의 로버트 캠포스 네토 총재가 오는 2022년 전 C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밝혔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향후 브라질은 상호성을 갖춘 실시간 지불 정산 시스템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일종의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환전이 가능한 글로벌 통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 브라질 중앙은행은 8월 하순경 태스크포스를 조직을 출범하면서 CBDC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토 총재를 이와 관련해 태스크포스의 최종 보고서는 6개월 또는 1년 내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좋습니다. CBDC에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나왔는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MIT와 보스턴 연방은행은 일반 소비자 타깃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MIT 공대 산하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가 보스턴 연방은행과 협력해 이용성 확장을 목표로 한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CI 측은 연구 중인 디지털 화폐에 대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 통화로의 조건을 갖추고 보안성을 확보하며 높은 거래 처리량, 낮은 처리 지연 시간에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향후 2년에서 3년에 걸쳐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CBDC로 인한 화폐 개혁이 이제는 빠르면 3년, 조금 늦으면 5에서 6년 안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CBDC의 확산은 그 기반 기술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은 아닙니다만, 리플사의 거대 파트너 SBI 홀딩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SBI 그룹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권거래소 설립 계획을 밝혔는데요. STO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SBI 그룹 기타 회장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권거래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BI 그룹의 기타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증권 전용의 거래소를 오사카와 고베 지구에 설립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티를 탄생시켜 차세대 금융 허브가 될 국제 금융 센터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게 되면 국제 금융 센터에 관한 구상에 대해서는 실현을 위해 오사카부 및 정부와의 연계도 게시한 것을 밝히고,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해 일본 도시가 국제금융센터의 지위를 획득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SBI 그룹을 보게 되면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는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없어서 조금 부럽기까지 할 정도인데,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일단은 현재의 하락장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전날 83포인트 대비 4포인트 내린 79포인트를 기록하며 아직까지 극단적 탐욕 단계는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79포인트,
아직까지 두 자릿수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5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보통 70, 80이어도 두 자릿수대 하락을 맞이하게 되면 50선에서 이렇게 머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며 새롭게 도약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공포탐욕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보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시가총액 10위의 모든 코인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3% 하락하며 1200만원대, 참 안타깝네요. 한 두 달 전 가격인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지금 12.01% 하락하며 46만 4천원대, 테더야 뭐 하락하지 않죠. 지금 1192원 환율이네요. XRP의 경우는 8.83% 하락하며 300원대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1위의 트론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정말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시가총액 11위 트론은 12.73%의 상승하며 48.13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강력한 56.5%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